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빨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네. 벚꽃 얘기했었는데 꽃나들이 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봄보다도 겨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맞아요. 거기서 여름 같아가지고 정말 쏜살 같다란 말이 확 느껴져요. 맞아요. 네. 여름 되면 우리 몸매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피부잖아요, 사실. 네. 사실 여름 되면 얼굴이 붉게 타기도 하고, 그죠? 네. 또 이 땀도 많이 나니까 네. 피부 맞아.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회사 식구들은 여름 되면 무슨 피부 고민 같은 거 없어요? 워낙 좋으니까 피부가. 김이 있어요? 주근깨. 김이? 주근깨. 김이 있나요? 우리 유라 씨? 올라오는 것 가리니까?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야외 쪽에 나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아니 뭐 저는 더 탈 게 있나 싶은데 더 타더라고요. 계속 타요. 계속 감해지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머리도 걱정되던데 전 두피도 두피. 빛을 그대로 받으니까 이게 탈모 있어요? 화끈화끈하고 탈모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름이니까 좀 얼굴에 홍조가 좀 있는데 좀 타면은 굉장히 빨개져요. 빨개지고. 네. 영국 꼬마처럼 여기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얀 피부가 까면 갑자기 타면은 막 네, 좀 빨갛게 그렇죠. 타죠 초반에. 네. 방장님은요? 저는 뭐 피부 노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름철에 자외선이 사실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피부에 제일 중요한 게 자외선인데 우리 캐스터 식구들 보면 왜 일기예보 할 때 자외선 얘기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죠? 많이 하죠.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오늘 되게 주의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난 그 자외선 지수가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외선 지수 좀 잘 설명해 줘봐요. 네, 자외선 지수를 말하기 전에 일단 자외선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바로 UVA와 UVB가 있는데요. 일단 UVA는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죠. 네.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노화. 네, 그래서 피부를 보이지 않게 늙게 만들기 때문에 노화선 혹은 태닝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UVA가 네. 그래서 왜 여자분들 태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태닝을 하면요, 피부가 계속 더 늙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보통 태닝하면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피부가 더 늙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좀 해볼까 네. 생각했었는데 안 하는 게 낫겠네. 아니에요. 돈 주고 아니에요. 늙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UVA는요, 1년 내내 365일 비슷한 양이 지구에 도달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UVB는요, 네.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왜 우리가 여름철에 강한 햇볕 아래서 태닝을 하게 되면요, 피부결이 막 다 상하잖아요. 네, 벗겨지고. 벗겨지죠. 껍질 벗겨져요. 네, 화끈화끈거리고 네. 이게 다 UVB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바로 이 UVB가 자외선 지수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자외선 지수는요, 태양이 남중고도일 때,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UVB의 복사량을 지수로 환산한 걸 말을 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죠? 어렵긴 좀 한데. 어렵죠? 와닿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태양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도를 지수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0에서부터 10까지? 어떻게 했죠? 이 자외선 지수는요, 0에서부터 9까지, 9까지. 총 10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매우 낮음, 보통, 그리고 강함, 매우 강함,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한 7, 9 정도 되면은 굉장히 바깥 활동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때의 자외선 지수가 네. 5에서 6 정도라고 하면요. 네. 7, 8월의 자외선 지수가 7에서 8 정도가 됩니다. 네. 이 7에서 8 정도의 햇볕에 30분 정도 노출이 되게 되면요. 네. 우리 왜 여름철에 울긋불긋 피부 달아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홍반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더 피부 보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자외선 지수 전해드릴 때 보면 기상청에 쓴 문구가 굉장히 무섭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햇볕에 노출 시 위험할 수 있음 이렇게. 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자외선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만 정말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해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지수가 아까 7등급 정도 이상 되면 아까 30분만 노출돼도 네. 네. 홍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화상 있는 맞습니다. 거죠, 화상. 그럴 때는 일기예보 진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는 자외선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쐬우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들었거든요. 우울증도 개선되고, 그죠? 또 뭐 고혈압에도 좋다는 얘기 나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적당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더 이상되면 이제 질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당히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은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합성시켜서 뭐 칼슘이나 인의 흡수를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충치도 예방할 수 있지만 과하게 노출되면 다양한 피부병 또 피부암까지도 발생시키는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는 게 뭐든 그렇잖아요. 과유불급. 네. 네. 맞아요. 좀 지나치면 네, 병이 되는 거죠. 맞아요. 사자성어도 꽤 안 해요. 무슨 병이 있어요? 혹시 백반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피부에 이렇게 하얀 네. 반점 생기는 아. 거. 네, 맞아요. 뭐 통증이나 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얼굴이나 손에 하얗게 반점이 생기는 병을 백반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자외선에 과하게 노출되면 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또 혹시 루퍼스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네 들어봤어요. 예전에 네. 군 생활하다가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돼서 군생활 했다고요? 아니 그런 뉴스를 봤어요. 군 생활을 하다가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루푸스병에 걸렸는데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아, 됐다고 그래요? 네. 들어봤어요. 맞아요. 이 병의 총 이름이 뭐냐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병이라는 건데요. 오. 이게 걸리면 일단 얼굴에 이렇게 코를 중심으로 나비 모양으로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긴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몸을 방어하는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스스로. 네, 그래서 뭐 스스로에게. 폐, 신장, 신경, 뭐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고. 네. 무섭다. 그게 자외선으로부터 아니. 그런 병을 생기게 이야. 한다는 네. 전 사실 말씀드린다는 군대 있을 거잖아요. 때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태닝을 했거든요. 이제 아. 밤에 뛰어다니고 군인들 막 뛰어다니고 옷 벗고 이제 운동하고 왜냐면 좀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탔어요? 그때는 시꺼맸어요. 그때는 아이고 지방 아이 같았어요. 근데 이 병이 보통은 이제 뭐 환경적인 영향이나 호르몬 때문에 생기지만 자외선에 과하게 노출되면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내장 있잖아요. 네. 백내장도 아니, 관련돼요. 백내장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건데.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층에서도 백내장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자외선 노출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눈에도 화상을 입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몸에 화상을 입는 것처럼 각막도 화상을 입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요즘 같은 날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색만 까만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진짜로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검은색, 시꺼먼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이 동공이 열려서 오히려 햇볕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새까만 건 또 안 좋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네. 적당한 걸로. 그러니까 적당한 자외선은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자외선은 사실 이렇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군요. 네. 난 그런 기사 본 것 같은데 왜 우리 그 누구더라? 그 엑스맨 알죠? 엑스맨의 휴잭맨 알죠? 네, 울버린. 그 네. 사람이 피부암 걸렸다는 기사 하나 본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그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태닝을 많이 했대요. 아. 어렸을 때. 호주가 자외선 강하죠. 근데 어렸을 때 네. 태닝을 너무 호주 좋아했는데 사람들 얼굴에 주름 게 엄청 많아요. 선크림을 안 바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피부암에 걸렸다고 자기가 고백한 그래서 지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많게가 있어요.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 노출 사실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우리 자외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자외선을 잘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이들 얘기해 주잖아요. 왜 SPA 그죠? 그다음에 네. 뭐더라? SPF. SPF. 아, 네. 나 그것도 헷갈려. 네. 그다음에 PA. PA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난 그거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모르겠죠. 누가 다시 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줘요. 이거는 저희도 사실 매년 공부하는 맞아요. 건데 네. 매년 또 까먹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또 새로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여름 대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차현지 캐스터가 설명을 참 잘해줬는데 자외선 지수의 그 제가 선크림을 갖고 왔어요. 네. 여기 보면은 SPF 50, 뭐 PA++++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일단 이 SPF 뭐의 약자냐면 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 차단 지수를 어. 의미를 하고요. 이 자외선 차단 SPF는 UVB를 차단을 합니다. UVB. 네. 피부에 그리고요. 화상 일으키는 UVB. 네네네. 그리고 PA가 또 있어요. 네. 플러스. 이거는 프로텍션 그레이드 오브 UVA. 그래서 자외선 A. 네, A를 차단을 해주는 건데요. 그럼 항상 두 개가 다 써 있어요? 그럼요. A, B 두 다 가지- 막아주는 거네요. 네, 두 가지 성분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뭐 SPF 50, 30, 뭐 90,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SPF는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피부가 붉기 시작하는 그 자외선의 양, 그러니까 그 시간을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을 때 붉기 시작하는
들어있는 그 자외선의 양으로 나눈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운데요. 잘 어렵죠? 네네네.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자외선 양이 1일 때 SPF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면은 자외선 우리 피부가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1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로. 50분의 그쵸, 1로. 그쵸. 그래서 높으면은 사실 더 많이 그 효과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맞는 네. 거고. 그리고 이 PA는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플러스가 3개 있잖아요. 네. 한 개일 때는 그냥 차단함, 2개일 때는 잘 차단함, 3개는 매우 잘 차단. 그러니까 이건 매우 잘 차단하는 거네요. 맞아요. 세 개다가 UVA는 3개나 잘 차단하는 거고 SPF 자외선 B는 이제 한 50분의 1로 줄어들게 하는 선크림이죠. 이거 좋은 선크림 제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사실 나는 사실 이해하긴 그런데 쉽게 그냥 생각하면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을 많이 하는데 그 차단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길어지는. 네, 근데 사실 우리 남성분들, 방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자외선 차단제에서 그렇게 뭐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OX 퀴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면 씨가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찌개들아. 딱 보시기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풀샷으로 딱 보시면 제가 얼굴이 제일 하얗거든요. 이런 제가 좀 전해드려야 신빙성이 좀 있다라는 작가의 의견에 의해서 너무 부러워. 사실 네.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맞아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 간단한 것부터 한번 갈게요. 네네, 좋아요. 자,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직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다. OX. 직전에 발라야지. 당연히 X죠. X죠. 요 정도는 저희가 알죠. 이거는 기본 직전이. 상식입니다요. 보통 아마 저를 포함한 지금 제 친구들을 포함한 남성분들은 나가기 전에 급하게 막 발라요. 아니. 나가서 허해진 걸 계속 비비면서 가거든요. 미리 발라놓으면 땀 나니까 다 없어지잖아. 네. 바로 허연 거 막 이렇게 비비면서 제 친구들 다 그런데 네. 여성분들이고 또 우리 캐스터분들을 많이 전하니까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분에서 30분 전에 발라야 충분히 흡수가 되고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미리 발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발랐어요. 그냥 바르고 나가면서 발랐죠.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작년 여름에 썼던 자외선 차단제 올 여름에 써도 된다. OX. 안 되죠, 안 되죠. 된다. 안 되죠. 난 3년째 쓰고 있는데 지금. 아니요, 원래 저도 5년 전에 난 산 운동할 있긴 때만 한데 쓰는 게 있어. 3년째. 네. 좀 남았어요. 아니 왜 우유도 유통기한이 지난 거 네. TV에서 봤어요. 3주 동안 먹어도 돼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유도. 근데 네. 화장품도 사실 있잖아요. 네. 1년 그렇죠. 정도. 근데 뭐 좀 1년 정도 지나고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됩니다. 아이, 1년 딱 해야죠. 화장품 피부에 바르는 건데. 자, 정답은 X입니다. 지금 나오신 말씀인데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뭐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해서 대부분 화장품이 1년 정도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과소비 네. 아니에요? 1년 정도 1년 지나면 동안 충분히 평소에도 발라주시면 되죠. 자, 맞아요.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개봉을 안 한 상태로 이야.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 차단제는 3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괜찮겠죠. 하나 다 쓰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 그렇죠. 되네요. 여러 가지 쓰시면 안 돼요. 네. 자외선 차단제가 그렇게 오래 걸릴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개봉을 1년 안에 팍 써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일단 뭐 보통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바르는 게 좋다고 해요. 형광등에도 얼굴이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1년 발라야겠네요, 지나면 집에서도. 효과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개봉했으면 네. 사실은 아끼지 말고 써야 되겠구나. 난 되게 네. 아꼈거든요. 아끼지 마시고요. 어디다 쓰려고. 아껴서. 여름에 바닷가 쓰려고. 자, 이번에는 제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준비를 해왔어요. 우라 씨가 이번엔. 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네. 자, 많은 화장품, 기초 화장품에도 네. 자외선 차단 그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있을 때는 따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바르지 않아도 아니죠. 된다? 안 하도 된다. 얼리 로한 근데 요새 뭐 그렇게 써있으니까. 바르면 좋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바르면 윤소영- 좋긴 좋겠지만 꼭 따로 발라줘야 돼요. 저도 윤소영 캐스터에 마시고요. 동의합니다. 네. 다른 거 발라주면 좋겠지만 좋겠지만 안 발라도 그거는 되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자외선 차단. 아니 그렇게 써있으면 그게 믿어야지. 자, 정답은 X입니다. 저 자외선 차단 퀴즈 왕으로 해주세요. 아니 물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자외선 차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기능을 100% 발휘 못해요. 그래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덧발라줘야 한다는 뭔가 약간 점.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차단제 효과 있다 그래서 돈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차단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억울해서. 네, 더 많이 발라야겠네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잘 몰랐던 건데요.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양.
얼마나 발라야 이런 될까? 거는 뭐- 500원, 500원. 이건데요. 이런 거는 껌이죠. 500원치 양, 발라야 양. 된다고요? 자, 네, 문제 낼게요. 자외선 차단제 1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쭉 짜서 바르면 된다. OX. 에이. 아니 근데 저는 500원. 사실 평소에 한 진짜 손톱만큼밖에 안 바르는데 많이 안 15 얼굴에 이면 많이 안 그래서 바르는 사는 거예요. 꽤 많은 양 아니에요, 그 정도?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바른 양은 전 잘 안 바르지만 어디 뭐 운동하러 나간다거나 할 때 톡톡톡톡 이러면 좀 10원짜리 사가지고 뭐 이렇게 톡톡톡 찍더라고요. 이렇게 말랐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X입니다. 답은 뭐 알고 그냥 있지만 얼굴에 균등하게 펴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 10원짜리 괜찮을 것 같은데. 정답은요. 난 사실 모르겠어, 그래서 못 들었어. X입니다. X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계 보건기구가 적정한 사용량을 정해봤더니요. 피부 면적 1제곱센티미터에다가 2mg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와닿죠? 너무 어려운데요? 안 와닿죠? 2mg?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했더니 티스푼 하나 정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차현주 캐스터가 500원 얘기하고 저 깜짝 놀랐는데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된대요. 엄청 많이 엄청나게 발라야 양이 된다. 많을 진짜 많이 제법 많이 그러니까 발라야 되네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볼까요? 500원짜리 네. 얼마큼인지 진짜 500원짜리 크기 정도는 티스푼 오! 하나 정도 이 정도는 이만큼 발라줘야 발라요? 된다는. 근데 전 보통 이거 반의 반도 안 바르는 많은 것 분들이 같아요. 피하는 게 왜냐면 저렇게 바르면 백탁이 거의 백인으로 변해요. 그 백탁 현상은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두 가지예요. 네. 물리적인 차단, 화학적인 차단. 오. 근데 백탁 현상이 나타나는 차단제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막을 만들어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백탁 현상이 안 생기는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 작용을 해서 피부에 잘 스며들어서 로션처럼. 그럼 유라 씨 오늘 되게 똑똑해 보인다.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백탁 현상이 있나 없나? 요거는 저도. 하얘 보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까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얀 제가 발라볼게요. 네. 살짝 하얘지는 것 같은데요? 야, 아니 하얘지긴 하얘지는데 근데 자외선 차단제가 사실 안 하얘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쪽이라고 화학적인 네. 반응을 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그만큼 듬뿍 발라야 되는군요. 맞아요. 아끼지 말고. 그래야 그 정도 발라줘야 한 1년 안에 다 쓰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근데 지금 저희 다 놀랬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권고량의 5분의 1 수준밖에 자외선 차단제를 그럼 바르지 지금 바르는 않는다. 것보다 한 5배는 더 발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10원어치밖에 안 바르니까. 아니 이렇게 바르면 1년 안에는 무조건 다 쓰겠네요. 그러니까 네. 막 쓰겠네요. 뭐 한 달이면 쓰겠네요. 나 몰랐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 드릴 게 있는데 워터프루프 제품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워터프루프 제품은 이제 물에 닿아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차단 효과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꼭 덧발라줘야 된다고. 그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수시로 발라줘야겠네요. 그렇게 덧발라야 된다는 말을 저희가 또 하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근데 나는 자외선 차단제 아무래도 그게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끈끈하고 난 좀 그게 맞아. 좀 싫어서 그런 선크림 같은 거 말고 자외선 차단제 말고 또 그냥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죠. 저희가 일단 입는 옷 자체도 흰색 옷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흰색 옷에 반사돼서 얼굴이 더 탈 수 있다는 거. 흰색 옷은 더 안 좋군요. 흰색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기 내가 더 때문에 좀 검해 보이나? 오늘따라 어두워 보여요. 또 오징어 하다 보니까 난 일부러 좀 하얗게 하고 왔더니 또 왜 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옷을 오히려? 입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몰랐네. 하고요. 좀 시원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먹는 음식을 얘기를 하자면 브로콜리가 그렇게 자외선 차단에 좋대요. 진짜요? 브로콜리? 네, 저도 들었어요. 자외선 차단에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식물 즙을 바르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브로콜리 즙을 바른 부분만 타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 브로콜리 즙으로 자외선 차단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브로콜리 맞아요. 바르면 조금 찝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브로콜리랑 정제수랑 1대1 비율로 넣어가지고 간 다음에 그걸 걸음 중에 거르는 거예요. 그럼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미스트처럼 평소에 뿌려주고. 요거는 유용하네요. 네, 왜냐면 바르기 귀찮은데 쭉쭉 뿌려주면. 네, 아니면 팩처럼 해주는데 왜냐면 브로콜리 안에 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여름에는 브로콜리 잘 애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오늘 정보가 너무 풍부한데요? 네. 오늘 우리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사실 성분 이런 거 보는 방법도 배웠죠. 또 하얀 옷은 우리 안 좋다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거. 네. 오늘 우리가 얻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올여름은 좀 이 자외선에서 피부에 대한 고민은 좀 없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생활 속의 이 지속적인 관리만이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나 이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내 피부를 위한 이 작은 노력,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이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It's time for love. Let's catch the sun.